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4월 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금요일이니까 Thanks God It's Friday 해서 미국에서는 TGIF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밤 미국 시장은 Good Friday라고 해서 휴일입니다. Good Friday가 그럼 뭐지? 부활절이라고 아침에 우리 여미남에서 남궁재윤 주임이 오늘 밤은 부활절 때문에 부활절 휴일입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부활절은 이스터데이가 부활절이고요. 부활절이 일요일날 부활절이면 오늘은 굿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날이 굿프라이데이.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굿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하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류로서는 좋은 거죠. 예수님은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그런 의미에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름을 하고 웬만한 미국의 주는 다 쉰다라고 보면 됩니다. 직장이라든지 그런 관공서 쉰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땡스 가드 이츠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고요. 김동호의 시시각각 일본의 집단 망각과 반도체 부활의 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의 집단 망각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달라지고 있다. 저문은 태양이라고 보면 오산이다. 한국 일각에서는 일본의 무기력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40년이라고 단순화하기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정신 차려야 한다. 일본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일본은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일본이 오랜 침체를 떨치고 최근 특유의 저력을 발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전격적인 반도체 영토 회복 시도다. 일본은 홋카이도와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나섰다. 추진 속도와 방식, 목표가 모두 놀랍다. 구마모토에 들어서는 대만 TSMC 공장은 심야에 불을 밝혀 24시간 지금 공사 중이라네요. 자존심은 완전히 갖다 버렸다. 일본은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았고 당시 일본의 기업 가치는 세계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89년 이때 그랬었죠.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었다. 그만큼 일본의 저력은 강했고 우호관계가 각별했던 대만은 반도체 기술을 많이 전수해줬다. 이제는 체면 다 내려놓고 대만에서 반도체 생산 기술을 역수입하고 있다. 대만은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고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해치 차원이다. 일본은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의 칩4 동맹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 IPEF, 인도 퍼시픽 이코노미 프레임이죠. 에 심속하게 참여를 했고요. 미국과 중국 대립은 잠들어 있던 일본의 반도체 부활 꿈을 꾸게 하고 있고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본의 가미가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한자로 이제 심풍이라고 돼 있고 일본에서는 이걸 이제 가미가제라고 합니다. 네, 옛날에 명나라가 2번이나 일본을 정벌을 요놈들 안 되겠네. 일본 정벌하자 해가지고 혼내주러 갔다가 그 날짜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2번이나 이제 태풍이 오는 바람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태풍을 신이 내려준 바람이다 해서 신풍 그리고 가미가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퀀트 분석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꼭 비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벚꽃이 만개에서 딱 떨어질 때 되면 그런 것처럼 이 엄청난 정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전에 태풍이 언제 이렇게 자주 왔는지 그런 거 좀 이렇게 퀀트 분석만 좀 했었더라도 일본을 그때 당시에 좀 혼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두 번이나 실패한 이유가 퀀트 분석을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본의 간판 기업들이 참여해서 홋카이도에 공장을 짓기로 한 라피드스는 한때 반도체 최고 강자였던 IBM의 지원을 받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어 일본의 목표가 아니다. 하지만 챗GPT 같은 분야에서 수요가 폭발하는 로직 반도체, 이미지 센서 등 시스템 반도체는 일본의 새로운 기회다. 라피드스는 단박에 2나노미터 미소 공정에 도전한다. 10분의 1미터이고요. 나노는 그 0.00000 이렇게 내려가실 때 9번째가 나노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억이죠. 10억. 1억이 0이 우리가 0이 3개면 1000, 그죠? 0이 6개면 100만. 그리고 0이 9개면 1억. 있지 않습니까? 그죠? 0이 8개면 1억이고 0이 9개면 10억이라서 그 영어에서는 그걸 갖다가 thousand, million, 그 다음에 0이 9개가 됐을 때가 이제 billion으로 가는데 우리는 0이 8개일 때 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0이 9개가 되면 10억 이렇게 빌리언으로 표기를 하는데 수치 단위에서는 이제 빌리언 단어 그 단어가 없고 나노로 내려가게 됩니다. 라피드스 이 홈페이지에 설계, 웨이퍼 공정, 3D 패키징까지 세계 최고의 공정 단축 서비스를 개발해서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이제 경영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에 밀려났지만 시스템 반도체만큼은 일본의 저력을 발휘하겠다는 다짐이 읽힌다. 일본은 개발력, 기술력, 제조력을 아우른 모노칩 구리의 전통이 있다. 모노칩 구리 뭐 이런 말이 있나 봅니다. 한국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앞날이 순탄할 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는 공장 진입도로 개설에 수년을 허비했고 공장 진입도로 개설에 수년을 허비했고 SK하이닉스는 120조 원 투자 발표 이후에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초당적 지원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밤새워 공장을 짓는 일본의 약진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변화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다. 과거 임진왜란, 한일합병 직전에도 조선은 일본 정세를 직시하지 않았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쓰도록 했고 강제징용도 참가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고요. 일본 전후 세대가 집단 망각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100년 전 관동 대지진 당시 최소 6,600명에 이르는 조선인 학살 사건에도 모르쇠고 그러면서 원폭에 대해서는 거듭 국제사회에 피해를 호소한다. 역사에 눈 감고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선택적 지각이다. 인지편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일본과 이웃에서 살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지키고 눈 크게 뜨고 일본의 움직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과거사의 눈감은 일본에 다시 당하지 않는 길이다. 죽창가만 외치는 반일 선동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예, 용서는 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네, 그다음 기사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이 좋은 칼럼들이 많아가지고요. 중앙 시평 엔트로피 증가와 교육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네, 교육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와 교육의 역할 무슨 말씀인가? 양현진 고려대 명예교수님이시네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챗GPT가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인간을 위한 보조 장치는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 인간에게 도구가 필요한 것은 아마도 부족한 육체적 능력 때문일 것인데 날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달리기나 수영도 잘 하지 못한다. 힘이 약하고 방어 수단도 별로 없다. 육체만 보면 생존조차 어려운 결핍의 존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여러 가지 도구와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사실 그렇긴 합니다. 이 동물들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을 보면 야 어떻게 생존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빨이 되게 뭐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정말 맹수가 왔을 때 도망가기 쉬운 구조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직립보행으로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석기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했고 농경과 정주 생활도 이에 필요한 도구를 제작할 수 있어서 가능했다. 화약, 나침반, 인쇄술의 3대 발명이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으로 이어졌고 과학혁명과 산업혁명 이후에 기구나 장치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 결과 육체적 능력이 형편없으면서도 어느 동물보다도 빨리 이동하고 멀리 가고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게 됐다. 인류의 역사는 도구와 장치를 개발하고 활용한 역사이기도 하다. 이런 결핍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생명세계의 정점에 서 있다. 이는 자신의 부족한 생명력과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전적으로 이전 세대가 이룩한 문명이 다음 세대로 전수됐기 때문이다. 여기 참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예, 무슨 이런 능력을 전수를 해줘야죠. 노하우라든지. 이게 아니라면 인류사가 보여준 문명의 누적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뭐 책이라는 게 그죠?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공간적으로는 한 지역에서 성취한 발전이 다음 지역으로 확산한 기록이고 시간적으로는 한 세대가 이룩한 성취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면서 진보한 기록이다. 문명의 공간적 확산과 시간적 전수는 정보가 전달될 수 있었기에 가능했고 언어와 인쇄술 등을 통한 정보의 축적, 전달, 계승은 문명의 진보를 가능케 한 핵심 요소다. 인류 문명의 진보를 가능케 한 정보란 무엇인가? 그렇죠. 정보. 정보화 사회라고 하니까 이 말이 등장한 지도 벌써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정보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클로드 셰넌에서 시작됐다. 그는 1948년에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동전을 던져서 앞뒤에 어느 면이 위로 향하는지를 알아내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의 정의에 따라 계산하면 어느 면이 위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엔트로피는 1이 되고 완벽하게 아는 상황에서는 0이 된다. 엔트로피가 1이라는 것은 1만큼 모른다는 것이고 0이라는 것은 모르는 게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엔트로피는 모르는 정도를 나타낸다. 시험은 보통 얼마나 아는지를 측정하는데 엔트로피는 얼마나 모르는지를 측정한다. 이렇게 무지, ignorance라고 하는 이 무지의 양을 나타내므로 엔트로피를 음의 정보량이라고 하거나
혹은 정보량을 음의 엔트로피라고 하기도 한다. 엔트로피가 1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의 정보를 얻으면 엔트로피가 1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의 정보를 얻으면 엔트로피가 0인 완벽하게 아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무고개에서 예 아니요의 답을 한번 듣는 것처럼 한 단위의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 단위를 비트라고 한다. 여기서 반도체 빗 그로스 할 때 나오는 비트가 나오네요. 정보를 수량화하는 기본 단위다. 정보도 엔트로피에 의해서 질량이나 길이나 시간처럼 수량화할 수 있게 됐다. 그렇군요. 물리학에는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다. 주위와 단절된 계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주위와 단절된 계. 뭐 우리가 산업계 무슨 학계 뭐 이럴 때 그게 해서 정보의 측면에서 보면 정보량이 저절로 증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축적했다 하더라도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인쇄술이 문명사에서 중요한 건 이 때문이고 인쇄술은 정보를 소실되지 않게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전승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이게 문명의 진보를 가능하게 했고 현대사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할 수 있게 됐고 이를 처리하여 가공할 수 있게 됐으며 그 결과를 전송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정보의 활용도가 비약적으로 증폭되면서 지금의 우리 사회가 형성됐다. 인류의 역사는 99% 이상이 석기 시대였다.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주 오래 머물렀다. 그러나 변화가 쌓이면서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지금은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짐작조차 어렵게 됐다. 우리는 10년 후의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교육이다. 과거에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다. 물고기 한두 종류를 잡는 법만 익히면 평생 써먹을 수 있었던 때의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첨단 기술 분야의 논문이 1년이면 그 효용성이 사라진다. 몇 년 지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물고기가 출현한다. 그 물고기가 어떨지 모르므로 미래의 어획법을 지금 가르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래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획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도구를 제작해야 한다. 그렇군요. 교육은 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하고 현재의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출현할 물고기를 잡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이게 미래 세대가 갖춰야 할 창의성이다. 정말 좋은 칼럼을 읽었네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래의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 랭귀지였는데 그죠? 그래서 최근 한 5년 전부터 이 파이썬이라는 그 랭귀지를 가르치는 게 우리 뭐 강남의 뭐 대치동에서 나타난 아이들 교육의 현상이었다라는 얘기를 한 5, 6년 전에 들었었는데 그 도구조차도 또 바뀌고 있네요. 챗GPT를 하면서 아예 랭귀지를 이제 안 배워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에 읽었던 칼럼에서 우리가 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계어를 배웠는데 지금 챗GPT는 기계가 그냥 우리의 인간어를 다 알아듣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꼭 기계어로 배워서 명령을 안 해도 작년 반도체 판매 동량 좀 한번 가져와봐 이러면 알아서 기계가 우리 인간어를 배워서 이제 작동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칼럼도 읽었었는데 계속 바뀌네요 정말. 야
미래에 출현할 물고기가 뭔지도 알아야 되지만 그 물고기를 잡는 새로운 방식, 도구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되네요. 네, 아이고 좋은 거 배웠습니다. 엔트로피. 타이틀을 보면서 엔트로피의 증가와 교육의 역할을 했을 때 엔트로피가 뭐지?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모르는 거에 대한 측량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측정 방법이 이 비트라는 개념으로 최근에 거의 한 6, 70년 동안 인류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게 된 그런 큰 변화가 있었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또 제가 좋아하는 조원경 교수님의 이 돈의 세계. 돈 버는 원심력과 구심력. 야, 원심력과 구심력. 예,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배웠던 존재하는 것에는 끌림이 있다. 존재하는 것에는 끌림이 있다. 예, 모든 물체는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만류 인력의 법칙이잖아요. 돈을 당기려면 밀당의 원리를 간파해야 한다. 와. 부를 이룬 자는 돈에 작용하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원리를 알고 중심에 자신의 털을 둔다.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금과 옥조로 여기며 힘과 시간을 안분할 줄 안다. 저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과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힘과 시간을 안분을 그동안 안 해왔는데 동심원 원리는 어디에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은지 알려준다. 돌을 던져서 동심원을 크게 그린다면 그곳이 명당이다. 미국 도시 생태학자 어니스트 버제스는 더 큰 동그라미를 그리는 곳이 중심지가 되고 가격 상승률이 높아진다고 봤다. 강남과 강북의 집값 차이는 강남이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어서라는 게 동심원 이론. 예, concentric zone theory라고 하네요. concentric zone theory. 예, 동심원 이론. 예, 핵심이고 남북 통일로 38선이 해체된다면 강북의 투자 매력은 높아진다. 그러겠네요. 그동안에 이제 수출 기지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경부선 라인으로 계속 이제 서울의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밑에 을지로가 있었고 대란로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판교까지 내려왔는데 만약에 통일이 되고 중국은 계속 GDP가 계속 증가할 거니까 그러면 축이 위로 이제 뻥 뚫리면서 동심원에서 딱 막혔던 그 부분이 뚫리면서 다시 강북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보니까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사회 구심력이 강한 소시오패탈 공간을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탁월해야 돈 버는 세상이다.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러겠죠. 성수동 창고나 홍대 카페는 취향 저격으로 즐거운 놀이터를 만들어 많은 사람이 몰리게 한다. 같은 공간에 있는 이들과 밀착된 느낌은 찰칵 소리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공유된다. 사업가는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작가는 독자를, 가수는 팬을 몰고 와야 한다. 인기 프로그램에는 광고가 많이 붙고 톱스타가 출연해서 강한 끌림이 이어진다. 대중의 높은 관심이야말로 끌림이라는 중력을 반영한 팬덤 경제의 핵심이다. 작고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확장성과 팬덤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기술과 인문학을, 기술과 휴머니티를 연결해서 제품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노래하도록 했다. 야. 그는 성공의 비결을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로 표현을 하고 연구개발의 중심에 사람을 세웠다. 공감은 나를 향한 구심력이자 타인을 향한
원심력이다. 두 가지 공감이 조화될 때라야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돈 잘 버는 사업이 구현된다. 야, 조은경 유니스트 교수님이셨습니다. 칼럼을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천하고 뉴욕 360만원 항공편 늘어도 요금 왜 안 떨어지나 라는 기사와 기사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5월달에 뉴욕 가는 비행기를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 360만원이나 되나요? 직장인 강모 씨는 최근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길에는 국적 항공사를 이용했고 왕복 비행기 값이 360만원. 비싼 요금에 주저하긴 했지만 업무 일정을 맞추기 위해 대안이 없었다. 강 씨는 급하게 결정된 출장에서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을 치르고 비행기를 타야 했다. 개인 여행이었다면 절대 이용할 수 없는 가격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출장을 갔다 오셨는데도 이렇게 비쌌네요. 2019년 대비 2023년 4월 기준 운항률입니다. 미주가 94, 가로안이 주간 운항 횟수인데요. 2019년 대비가 퍼센티지가 이게 94%고 가로안이 주 95에서 미주 노선은 다 회복했네요. 그리고 구주 중동 CIS가 80 이고 69% 한 70% 회복했고요. 동남아 대양주는 오히려 203% 그 가로안이 횟수죠. 왼쪽이 숫자니까 구주 중동이 80% 회복했고 동남아 대양주도 86%, 일본이 60%, 중국이 근데 45%입니다. 주간 122이고 근데 이게 몇 월 달 기준이죠? 4월 기준 운항률이네요. 지금 200회까지 이제 올라온다고 했는데 67%입니다. 예. 합계가 67이고 총 622편의 주간 단위로 운항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항공업계가 코로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항공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이달 1일 현재 대한항공 인천 중국 베이징 노선의 경우 일반석 왕복 티켓이 45만원에서 83만원 정도고요. 미국 애틀랜타 가는 일반석이 194만원에서 521만원요. 가격이 제일 저렴한 좌석은 그나마 10석이 되지 않고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팔리는 게 기본이고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 20에서 25%가량 항공권 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국내선 김포 제주 노선 역시 주말 편도 기준으로 티켓 값이 1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항공요금이 연일 고공 행진 중인 것은 아직 공급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네요. 조금 전에 이제 회복률 수치를 보면 그죠. 그리고 사정은 LCC를 비롯한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비용 항공사 이 LCC가 최근 공격적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단거리 노선 취향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국내선 가격이 꺾이지 않는 요인이고 LCC들은 국제선을 못 띄우니까요. 대신에 제주를 중심으로 한 국내선 운항 편수를 대거 늘렸다라고 합니다. 항공사 역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고민 중인데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운용하는 기체 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하네요. 제주항공의 경우 2019년 4월에 45대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37대만 운영 중이고 아시아나 항공 역시 81대에서 77대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항공업계에서는 지금 펜탑 이연수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맞물리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각 항공사의 운항 신청 상황을 집계한 결과 이달 일평균 운항은 724회, 일일 여객은 1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2019년 4월 대비 각각 73%에서 75% 수준으로 지금 회복한 수치라고 합니다. 예, 마지막 기사는 LNG 선박 등의 47척 한꺼번에 만드느라고 분주하고 10개 독이 지금 꽉 찼다라고 합니다. 네. 사진이 나오는데 울산 HD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대형 LNG 운반선이 건조되고 있고요. 수주 호황기를 맞아서 전체 10개 독에서 총 47척의 선박이 건조 중이고 이 조선소 외벽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고 쓰인 큼지막한 문구가 인상적이다. 안으로 들어서자 주황색 골리앗 크레인 아래 건조 중인 LNG선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이 크레인 높이가 109m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파트 36층과 비슷한 높이인데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129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 10개 독에서는 총 47척의 선박이 건조 중이고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넓이의 조선소에는 활기가 지금 넘치고요. 오랜 침체기를 딛고 세계 수주 1위를 달리는 회사다웠다. HD 현대중공업은 2010년대 초반부터 수주 절벽과 중국 업체의 거센 추격으로 10년 위기를 겪었는데 21년부터 찾아온 호황기를 맞아서 최근에는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앞으로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수주량에서 현대중공업의 시장 점유율은 10%에 달하고요. 현장에 투입된 인력만 3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쭉 밑에 얘기를 보면 이 수익성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수익성도 개선 중인데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수주 많이 됐다고 하는데 어닝 쇼크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17만 4천 큐빅미터급의 이 LNG선의 가격은 2억 5,4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400만 달러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네요. 일감이 넘치자 업계에서는 일손 조달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고 조선소에서 버스로 10분 남짓 떨어진 이 회사 기술교육원에는 내 외국인 교육생들이 용접 실습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 합쳐가지고 한 15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예년에는 한 해 500명 정도 교육을 했지만 올해는 100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예,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굿 프라이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